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중반에 접어든 여성입니다. 조금 독특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제 결혼 생활은 흔한 갈등 이상의 피로와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글을 씁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아버지의 사업 문제로 인해 일본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직장 생활까지 하며 꽤 오랜 시간 일본에서 살았죠.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외국계 회사에 오래 몸담으셨고 해외 지사 발령도 잦아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으셨습니다. 그 덕분인지 저희 가족은 비교적 자유롭고 개인주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부모님이 저희 남매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들었던 적은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중심 문화나 유교적 예절 같은 것들은 저에게 다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집안 어른들에게 절을 해야 한다거나 시댁 어른보다 늦게 일어나면 안 된다거나 며느리는 손님이 아닌 집안일을 도맡아야 한다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 자라온 제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솔직히 왜 그래야 하지? 라는 의문이 더 컸습니다. 그런 저에게 신랑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저는 일본에서 한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신랑은 출장차 일본을 자주 오가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교류가 생겼고 그렇게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랑은 종종 말하곤 했습니다. 넌 한국 여자 같지 않아서 너무 좋아. 부담스럽지 않고 자기 주장도 확실하고. 처음엔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한국 여성들에 대한 일반화된 편견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종종 그 말에 반박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일반화하면 안 되는 거야. 한국 여자들도 다양해. 내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그때마다 신랑은 물론 그렇지라고 말은 했지만 그 말 안에는 여전히 그래도 너는 달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어요. 그게 저는 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에 대해 존중하고 각자의 가정과 삶을 소중히 여긴다는 공감대였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각자 자기 집 잘 챙기자. 우리 부모님께는 내가, 내 부모님께는 내가 잘하자. 누구 집이든 부담 안 느끼게 하자. 이 모든 이야기는 신랑이 먼저 꺼낸 것이었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했기에 안심하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우리는 직장을 함께 한국으로 옮겼습니다. 처음엔 한국에서의 삶도 나름 설레고 기대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선택이 우리 삶을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오자마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존재는 제 일상의 거대한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자주 오셨습니다. 단순히 잠깐 들르는 정도가 아니라 오시면 길게는 일주일까지 머물다 가는 일이 반복됐죠. 처음엔 시댁이 멀리 있으니까 오시면 오래 머무르시는 거겠거니 했지만 그 시간이 점점 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가르쳐야 하는 며느리로 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집안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얼른 가르쳐야 하는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가사에 익숙하지 않구나. 이런 말들이 처음엔 조언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명령이 되었고 또 때로는 비난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맞벌이 며느리라는 점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지쳐 있었고 하루 종일 회사에서 긴장한 채로 살아남느라 버텨낸 제게 시어머니의 말들은 날카로운 잔소리로 다가왔습니다. 왜 이 정도도 못하니? 직장 다닌다고 너무 집안일에 소홀한 것 아니니? 요즘 며느리들은 마음가짐부터 다시 배워야 해. 그 말들은 제 자존감에 상처를 남겼고 점점 제 일상 자체가 위협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제가 정리해둔 부엌 수납장이 싹 바뀌어 있었고 옷장에 접힌 방식조차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며 제 삶의 질서를 하나하나 바꾸는 그 손길은 저에게는 친절이 아니라 침범이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간섭과 잔소리, 가르치려 드는 태도는 저를 점점 지치게 했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환경에서 내 편이 하나도 없다는 고립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일본에 계시고 제 친구들은 대부분 일본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조차 없었죠. 남편에게도 몇 번 토로해봤지만 처음엔 엄마가 원래 좀 그런 스타일이야. 그냥 무시해라는 식의 반응뿐이었습니다. 그 말이 더 상처였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스트레스였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감정의 폭력이었는데 왜 내가 이방인이 된 기분을 느껴야 하지?
그렇게 점점 제 마음은 다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개인의 영역, 존중, 비난 없이 조율하는 관계 같은 것들이 여기서는 다르게 해석되는 듯 했어요. 며느리는 참아야 하고 집안일은 아내 목 찌어야 하며 시어머니의 간섭은 애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 속에 제가 갇혀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신랑과 약속했었습니다. 서로 각자의 집안은 각자가 책임지자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식은 각자의 문화와 습관대로 존중하자고. 그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도 저는 하루하루 고민 중입니다. 이 결혼 생활이 정말 나에게 맞는 삶인지, 이곳에서 나는 계속해서 나를 잃어가야만 하는지. 문제는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들을 제게만 하셨다는 점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같은 상황에 있어도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겐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셨고 오로지 저만을 상대로 잔소리와 지적을 반복하셨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 우리 각자 자기 집에 잘하자고 먼저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고, 아, 이 사람은 공정한 사고를 가지고 있구나 하고 믿음이 생겼죠. 그런데 결혼 후 그 믿음은 아주 서서히 그리고 철저하게 깨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무심한 듯 이런 말을 하더군요. 딸 없이 살아온 엄마가 너 들어오니까 참 좋아하시더라. 우리 집에 오셨을 땐 엄마랑 말도 좀 많이 하고 안 오셨을 땐 가끔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그래.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게 내가 결혼 전에 들었던 그 사람의 말 맞나? 싶었어요. 각자 자기 부모에게 책임을 다하자던 그 원칙은 저한테만 해당되는 조항이었던 걸까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당신은 왜 친정에 연락 안 해? 나도 우리 부모님께 따로 연락하는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치만 우리 엄마 입장에선 예쁜 며느리 목소리 듣는 게 더 좋지. 며느리가 전화하면 좋아하지. 내가 전화하는 건 뭐 감흥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좀 연락드려. 그게 효도지. 그 순간 저는 아찔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엄마가 원하는 효도조차 나한테 떠넘기려는 거구나. 말은 포장해서 예쁘게 했지만 결국은 자기 몫의 책임도 나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었죠. 사실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담백한 분들이세요. 굳이 안부 전화를 강요하시지도 않고 서로 정말 필요한 일에만 연락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편함이고 존중이라고 배워왔고 지금까지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의 기대는 너무나 버겁고 무거웠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와의 통화는 늘 부담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늘 시어머니가 먼저 말의 방향을 정하셨고 그 대화의 내용은 항상 비슷했어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아직 사회생활에만 익숙해서 가정이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어머니 생각은 이래. 며느리라는 자리는 말이야. 그런 말들을 듣고 나면 저는 한참 동안 멍해졌습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구나. 이건 지시고 감시고 평가구나. 그래서 점점 통화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출근 준비에 바쁘기도 했고 퇴근 후엔 숨 돌릴 틈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틀만 연락이 없으면 어김없이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하시는 말씀은 늘 같았습니다. 너희 혹시 싸웠니? 왜 연락이 없니? 너무 서운하구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왜 이 연락의 책임이 전부 내 몫이 되어야 하지? 라는 생각에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시어머니의 말을 남편에게 그대로 전하면 오히려 저만 혼이 난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자주 연락이 없다고 너무 서운해하시고 전화 안 받으면 금방 걱정하시더라. 좀 예민하시게 느껴져. 그러자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왜 우리 엄마가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냐? 요즘은 며느리 시집살이라는 말도 있대. 설마 우리 엄마가 그런 일을 당하실 줄은 몰랐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나한테 지금 화낼 일이야? 제가 힘들다고 부담스럽다고 말했을 뿐인데 그걸 당신 엄마가 내 눈치를 본다는 식으로 왜곡해서 듣고 심지어 요즘 며느리 시집살이라는 말까지 꺼내며 자기 어머니를 피해자 만들기까지 하다니. 그날 이후 저는 말하는 걸 더 조심하게 되었고 스스로 위축된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어떤 감정을 꺼내도 너무 예민하다는 말이 돌아오고 결국 제가 침묵하고 참는 쪽이 더 나은 선택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제 마음은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 구조 자체가 불공평한 것인데 왜 늘 내가 참고 맞춰야 할까? 신랑은 늘 우리 엄마는 섬세하고 정이 많아서 그렇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섬세한 게 아니라 일방적이고 정이 많은 게 아니라 통제하려 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방관하며
모든 부담을 저에게 넘기는 남편은 더 이상 동반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중립적인 척하지만 결국은 엄마 편이구나. 자기가 지켜야 할 아내는 여기 있는데 그저 평화 유지를 위해 나를 입 다물게 하려는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무척 서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목욕탕 같이 가자고 했던 건데 왜 그렇게 딱 잘라 거절했어? 순간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에게는 그것이 단지 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다정한 스킨십 정도로 보였을지 몰라도 저에겐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혼자서도 대중목욕탕을 가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고 심지어 제 친정엄마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희 집은 가족끼리도 신체적인 거리감을 자연스럽게 존중하는 문화였고 목욕은 개인의 시간이자 프라이버시로 여겨졌죠. 그래서 엄마와 목욕탕을 같이 가본 적도 없습니다. 제게 그런 문화는 생소한 것을 넘어서 불편함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와 함께 목욕하자는 제안은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침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해주길 바랐지만 남편은 오히려 제가 너무하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며느리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하시는 거야. 서로 등도 밀어주고 수건으로 몸도 닦아주고 그러면 정이 생긴다고. 그런데 네가 그렇게까지 싫다고 하니까 엄마도 상처받았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항상 시어머니의 입장만 먼저 헤아릴까? 정작 나는 얼마나 불편했는지 한 번이라도 상상이나 해봤을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자주 제게 말했습니다. 넌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 벽을 쌓고 살아. 결혼했으면 이제 가족인데 좀 더 정 붙이고 지낼 수는 없을까?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벽이라니요? 저는 그저 예의를 지키며 거리가 있어야 예의도 유지된다고 생각해온 사람이었을 뿐인데요. 처음부터 그 거리의 간격을 좁힐 준비가 안 된 것도 아니었고 그걸 강제로 좁히려고 드는 태도에 지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저를 몰아붙이듯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는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은데 네가 이렇게 냉정하니까 그게 안 돼. 자기가 선택한 여자가 이렇게까지 벽이 있으면 우리 부모님은 결혼해서도 대접 한번 제대로 못 받고 사시는 것 같잖아. 넌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에게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 전혀 없는 거야? 그 말은 저를 한동안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혀 없다는 말까지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은 마치 제가 몰인정하고 무례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결코 그분들을 무시한 적 없었습니다. 다만 내가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감정을 강요받는 게 힘들었던 거고 가면 갈수록 내가 노력해도 당연히 더 해야 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에 지쳤던 거죠. 결혼 전에 우리는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안일 분담은 아주 세세하게 현실적으로 정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아, 이 사람은 최소한의 공평함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결혼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눈 분담표는 이랬습니다. 제가 맡기로 한 일 식사 준비, 주말 청소기 돌리기, 빨래, 부엌 정리. 남편이 맡기로 한 일 설거지, 밀대 걸레질, 분리수거, 화장실 청소. 요리 실력은 서로 비슷했기에 나눠서 하자고 할 수도 있었지만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이 로망이었어. 같이 차리더라도 첫 숟갈은 꼭 아내가 해준 밥이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고 저는 그게 그 사람의 소박한 바람이라면 해줄 수 있지 싶어 식사를 맡기로 했습니다. 또 청소기 돌리는 일은 제가 하기로 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청소기 들고 다니는 건 좀 남자가 하면 체면 안 서는 느낌이야. 그때는 그 말도 별 생각 없이 그래, 그럼 내가 할게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결정들이 나의 희생을 전제로 한 타협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있습니다. 겉으론 공평한 분담처럼 보였지만 실제론 제가 한 발 물러나고 한 발 더 짊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 작은 로망과 체면은 결국 제가 힘들어도 매일 밥을 차려야 하고 주말마다 청소기를 돌려야 하고 집안일이 겹치는 날이면 당신은 걸레질만 하면 되잖아 라는 식의 반응을 들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 하나씩 쌓인 불균형은 시부모님과의 갈등, 문화적 거리, 남편의 무심한 강요 속에서 무너지는 자존감으로 번졌고 결국 지금의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저를 몰아넣게 된 겁니다. 남편의 연봉이 저보다 조금 더 많긴 합니다. 그렇다고 생활비를 그가 전적으로 부담한다거나 제가 전업주부인 것도 아니에요. 저는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붙는 일을 하고 있어서 연간으로 계산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죠. 출퇴근 시간도 큰 차이 없고 업무 강도나 긴장감도 사실 제가 훨씬 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집안일은
저의 몫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어요. 그 시작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실 때면 보통 일주일 정도를 머무르시는데 그 기간 동안 저는 정말 혼자 전쟁을 치르는 기분입니다. 음식 준비, 청소, 세탁, 손님 맞이용 장보기 모든 걸 제가 도맡아 하게 되죠. 남편은 그 기간 동안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남편이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만든 환경이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어요. 어머니 오셔도 기본적인 집안일은 좀 같이 하자. 당신도 같이 사는 사람이잖아. 그때 남편이 말하길 엄마가 아들이 집안일 하는 거 보면 속상해 하실 수도 있어. 그냥 이번 주만 너가 좀 더 해줘.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어른 세대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그 정도야 한 번쯤은 이해해 볼 수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남편의 몫까지 감당해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일이 한 번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매달 한 번씩 오셨고 오실 때마다 일주일 이상 머무르시며 무언의 압박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퇴근 후에 피곤해도 손목이 아파도 말없이 웃으며 집안일을 처리하는 모습이 시어머니에겐 당연한 모습으로 인식된 듯 보였습니다. 한 달 전 특히 힘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고 야근도 많아지고 있었죠.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는 게 느껴질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타이밍에 또 시어머니가 올라오셨고 또 한 주 동안 저만 집안일을 도맡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정말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눈 밑은 퀭하고 손끝은 굳은 살과 통증으로 욱신거렸고 저녁 식사 후 싱크대에 쌓여있는 접시들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다른 건 내가 할게. 오늘은 설거지만 좀 해줄래? 남편은 조금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좀 그렇고 엄마 가시고 나면 내가 다 할게. 지금은 좀 그렇잖아. 그때 저는 속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다 하라는 거지. 내가 쓰러지든 말든. 정말 숨을 삼키며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그냥 오늘은 당신이 설거지 좀 해줘. 딱 그거 하나야. 결국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마음의 숨통 같았어요. 그래, 이제 좀 나아지겠구나. 조금씩 바뀌는 거겠지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장면을 본 시어머니가 그대로 폭발하셨습니다. 세상에,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남편한테 설거지를 시킨다고. 이게 요즘 며느리들이라는 거야? 내가 너를 얼만큼 좋게 봤는데 이런 여자였어?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손가락을 들어가며 호통을 치셨고 나도 내가 해버릴 테니까 그만해. 하고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보더니 말없이 설거지를 중단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잘못한 사람처럼 무언가 금기를 어긴 사람처럼 조용히 물기를 닦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모든 상황이 기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이상한 건 남편이 설거지를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남편이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시어머니가 견딜 수 없어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왜 그게 그렇게 불쾌한 일인가요? 왜 아들이 집안일을 하면 엄마가 상처를 받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내가 혼자 무너져가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그 후로 시어머니는 잔소리 폭탄을 쏟아내셨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을 편하게 해줘야 한다. 너는 아들 귀를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만들고 있다. 요즘 여자들은 애교도 없고 살림도 성의가 없다. 그 말들이 한 귀로 들어오고 다른 귀로 나가면서도 제 안의 분노와 억울함은 더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아무리 예의 있게 듣고 있어도 내 마음속에서는 소리 없는 외침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진짜 부당한 거야. 나는 왜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해야 해? 그날 밤 저는 말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기력한 손으로 머그컵을 감싸쥐고 눈동자는 허공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죠. 남편은 말없이 제 옆에 앉았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알지만 말하지 않는다. 보지만 외면한다. 그리고 결국 침묵으로 어머니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저는 안으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그 모든 것을 가르칠 거리로 여기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결국 저는 평소 같지 않게 큰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더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마주봤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일순간 정지된 듯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그런 어조로 말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는지 잠깐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이내 입꼬리를 내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그리 힘들다고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인데 시댁 어른 말씀을 그렇게 거부하는 며느리는 처음 본다.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그래, 나도 이런 시댁 처음이야.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죠. 어머니는 신랑의 부모지 제 부모는 아니세요. 저희 엄마 아빠도 저한테 이런 식으로 잔소리 안 하십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는 제가 마치 뭘 잘못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아직 더 배워야 해. 내가 그동안 너한테 조곤조곤 말한 것도 많지만 참 가르쳐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그 말에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한테 가르칠 건 없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아들, 제 남편이야말로 가르쳐야 할 게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제야, 이제서야 내 속말을 꺼낼 수 있다는 생각에 더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아내가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집에 계셔도 식사 준비를 당연히 아내 몫으로 생각하는 남편. 하루만 안부 전화를 안 해도 어머니가 서운하다고 하는데 그걸 듣고도 단 한마디도 어머니께 그만하라고 못하는 남편. 내가 직장 다니며 몸이 지쳐도 집안일은 무조건 여자가 해야 한다는 말에 조용히 동조하는 남편. 그게 지금 어머니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시는 아들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런 남편이야말로 정말 가르칠 게 많은 사람입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시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정말 나 자신이 사라질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남편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상황을 진심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앞으로 당신과 같이 살 자신이 없어. 앞으로 어머니와 완전히 거리를 두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우린 진짜 이혼하게 될지도 몰라. 그 말을 꺼내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결혼을, 가정을 흔드는 말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결심이 다져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협박이 아니라 살기 위해 꺼내든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멍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더 이상 미안해하거나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대신 버텨주지 않는다는 걸 지난 몇 년간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결국 저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짧은 걸음이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도 결연한 발걸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랑은 결국 시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오는 그의 얼굴에는 어딘가 어색한 표정이 감돌았고 묘하게 피곤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그 어떤 피곤함도 이해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여기까지 만든 게 누구인데요. 그가 문을 닫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바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당신 나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당신 어머니가 지금까지 나한테 그런 식으로 굴 수 있었겠어? 신랑은 고개를 떨구며 말없이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 전에 나한테 한국 여자 같지 않아서 좋다고 했었잖아. 그 말 그냥 장난으로 한 거였어? 나중에 보니까 말뿐이었더라. 정작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당신은 내가 딱 옛날 한국 며느리처럼 굴기를 바라는 사람이더라고. 말을 내뱉을수록 목구멍 깊숙이 가라앉아 있던 화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기만에 대한 분노였고 더는 눈치 보지 않겠다는 작은 복수의 결의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당신 어머니 우리 집에 오시는 일 없도록 해. 당신이 못 끊으면 내가 끊을 거야. 전화도 내가 앞으로 안 받을 거고 나도 더 이상 며느리 역할극 같은 거 안 할 거야. 당신이 나를 한국 여자 같지 않아서 좋다고 했으면 그 말에 책임을 져. 그런 당신이 요즘처럼 행동하는 거 보면 나는 솔직히 가끔 역겨워. 당신이 정말 가부장적인 한국 남자처럼 굴 때마다 속에서 뭔가 올라오는 것 같아. 그 순간 신랑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마 예상 못했을 겁니다. 그런 말을 할 줄은, 그동안 얌전히 참아온 아내가 이렇게 거칠고 단호한 어조로 말을 쏟아낼 줄은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신랑은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당신이 스트레스 받을 일 없게 할게. 엄마 문제든 우리 문제든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미안하고 앞으로 진짜 잘할게. 그렇게 말하던 그의 목소리는 분명 진심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참아왔고 너무 오랜 시간 외면당해왔기에 그 말 한마디로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 달간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얼굴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신랑도 별말 없이 묵인했고 오히려 저를 살피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정말로 평온했어요. 늘 무겁고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은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잔소리, 자꾸만 감시하듯 따져 묻는 전화, 가르쳐야 한다며 깔보는 말투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내 삶에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내가 지켜야 할 선이었구나. 너무 늦게 알았지만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그 한 달 사이 저는 아주 조용히 이혼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봤고 부모님이 계시는 일본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생각했습니다. 일본 쪽의 취업 정보도 찾아봤고 혹시 돌아가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상상도 해봤습니다. 그 상상이 무섭기보다는 되려 설렜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이 결혼을 지킬 수 있을까? 신랑이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이대로 나만 마음을 다잡고 또 참고 또 기대하면 언젠가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아닐까? 그러다 다시 신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가 지금처럼 낮은 자세로 진심으로 노력하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하는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지금 저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신랑의 말처럼 다시 한번 믿고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이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선택할 것인지 과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심으로 더 이상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